눈 주변에 다크서클 심하신 분 많으시죠? 색소병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당겨보시면요. 당긴 그 색소가 옆으로 이거 제가 알겠어요? 그건 늘 아는 거지. 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몇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스 피알랑 김웅석입니다. 다크서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눈 주변의 피부가 검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미백 크림을 발라야지 색소 문제로 되게 인식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색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보통 이 다크서클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피부 그 자체의 색소, 두 번째는 피부 안에 들어있는 혈관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구조적인 문제죠. 자,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양한데 눈이 주변이 검어 보이네? 그냥 미백 크림만 주구장창 열심히 바르고 있는 겁니다. 자,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좋으신 분들을 그렇게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색소병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눈 주변을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당겨보시면 피부의 색소의 문제라면 당기는 그 색소가 옆으로 쫙 옮겨갑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면 당겨도 그 부분은 그대로 안쪽에 남아있죠. 그래서 당겼을 때 그 색소 검은 부분이 옮겨가면 색소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당겼지만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거 제가 알겠어요? 그건 늘 아는 거지. 이렇게 다크서클 있는 부분 옆에 있는 눈을 손을 잡고 그냥 당기시면 됩니다. 쭉 당겨보시면 됩니다. 당겼을 때 검어져 있는 부분이 피부를 따라 움직이면 피부 겉에 있는 색소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색소의 문제인 거고요. 당겼는데 그 자리에 색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거는 바로 구조적인, 그 안쪽 문제일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나의 다크서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겼을 때 그 검은 부분들이 옮겨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옮겨가면서 동시에 안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별 변화가 없다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색소와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혈관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피부가 얇아져 있으면서 비춰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부분 조금 더 보류를 하고요. 색소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크서클은 기본적으로 눈 주변은 피부가 어떻죠? 상당히 얇죠. 그리고 되게 얇다 보니까 쉽게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잘 생기죠. 자, 우리 아토피 피부염 같이 되게 눈 주변이 가렵거나 문제가 있거나 습진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이렇게 가려워서 비비게 되죠. 그럼 비비는 행동 그 자체가 반복적 마찰을 주게 되고, 그 마찰로 인해서 피부가 색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딱 보면 습관적으로 비비고 있다는 걸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행동을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또 긁고 비비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약을 복용한다든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질환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손을 대시는 분들도 색소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색소 그 자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색소성 질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그 눈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레이저로 제거를 하거나 단순하게 아주 미세하게 색소 침착처럼 보이게 남아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습이나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문제는 혈관성 병변인 경우는 실제로 큰 혈관이나 비춰지는 혈관들이 아주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품만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는 이런 혈관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얼굴 해골 모양 그릴 때 눈 동그랗게 그리죠. 그 사이에 안구가 들어가 있죠.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 안와, 뼈라고 하죠. 그 뼈와 안구가 100% 딱
딱 맞게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 공간 사이가 가득 잘 채워져 있으면 다크서클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자리가 뭔가 지방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다거나 하면 그 자리가 되게 좀 비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두워 보이는데 왜 어두워 보이냐면 해수욕장 바닷가는 물이 어때요? 되게 파랗게 이쁜 정말 에메랄드 빛이 보이죠. 바닥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은 바다로 나가면요 되게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검어 보이죠. 어두워 보이는 거죠. 안구와 안와 사이에 공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 빛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검게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화장품 백날 써도 해결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시술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의 문제인 거죠. 다크서클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단순하게 색소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색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미백 제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보통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 저는 이거 열심히 하더라도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쓰면 좋냐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가 피부 색소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반복적인 마찰로 장벽이 무너지고 색소 침착처럼 남아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피부에 대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보습제를 사용한다거나 아이크림을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수분이 너무 없어서 수분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른 상태에서 그 위에 바세린을 쓴다거나 단순하게 바세린을 발라서 펴준다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고요. 피부에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수분이 밖으로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막으로 바세린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내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건조한 상태인데 바세린을 그냥 발라본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위에 막을 쳐본들 안에 수분이 유지되는 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앞에 수분을 잘 끌어당겨주는 세럼이나 로션이나 어떤 것들 좋습니다.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막을 살짝 아주 얇게 쓴다는 목적으로 바세린을 써주면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수분이 잘 유지가 되면서 장벽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이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이크림에 대한 눈 주변의 피부가 어때요? 상당히 얇고 근육도 상당히 얇고 실제로 피부가 되게 얇으면서 근육이 바로 밑에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모든 제품들의 흡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보습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피부 장벽을 회복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아이크림 목적으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레티놀인데 문제는 건강한 피부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피부가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그 얇은 그 자체가 오히려 레티놀과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흡수가 너무 잘 됨으로 인해서 피부 자체가 상당히 민감해지거나 자극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단하지 않으면 그 자극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아주 보수적인 방법으로 처음에는 사용을 해주시고 적응할 때까지 좀 천천히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데카솔 바르면 뭐 괜찮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데카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데카솔이 좋다기보다 마데카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뭐가 있어요? 아시아티코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같은 우리가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활성 성분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민감하거나 자극이 많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마데카솔을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데카솔을 사용한다고 해서 주름이 쫙 펴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참 많은 유튜버에서도 많은 이미 매체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눈가 주름이 펴지는 하나의 방법처럼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고요. 연고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고에도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유효 성분만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에 또 알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할 것이 아니라 그 왜 그것이 좋은지를 좀 더 포커싱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 아이크림을 바르거나 보습제를 쓸 때 어디에 바르세요? 눈 주변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어디에 바르시냐면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바르시죠. 그럼 여기는 눈가 아니에요? 여기는 눈가 아니야? 여기는 눈가죠.
사람들이 거기는 안 바르거든요.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밑에 지지대가 있으니까 처지는 것보다 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래쪽이죠. 근데 위쪽은요, 눈 윗꺼풀은 지지대가 밑에 없어요. 즉 어떻게 떨어져? 중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쭉 피부가 늘어지는 패턴들을 보이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보면 어떻게 되죠? 처지기 시작하면서 쭉쭉 아래로 늘어지면서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래쪽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위쪽은 정말 그런 부분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크림을 바르던 뭔가를 할 때는 눈 위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치료를 해보면 확실히 눈 아래쪽보다 위쪽에 처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말은 나는 아이크림을 바르고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눈 위쪽보다는 눈가와 아래쪽에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르실 때는 반드시 눈꺼풀 부분도 발라주시면 좋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레티놀, 레티노이드 계열은 눈꺼풀에 보통 바를 때는 사용을 가급적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훨씬 더 예민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서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쓰고 싶다면 정말 주 1회 정말 소량 톡 발라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이 방법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천천히 적응시켜 나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눈화장을 짙게 한다거나 하면 이거를 지우는 과정에서 클렌징을 너무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눈 주변에 있는 제품들을 쓸 때는 제가 항상 주의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향입니다. 대부분 아이크림 향료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향이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으로 인해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눈 주변에 너무 많은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짧게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눈 주변에 꺼져 있는 아래쪽 부분은 치료가 주로 많이 되고 위쪽과 아래쪽 부분은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아래쪽은 거의 대부분 볼륨이 좀 꺼져 있거나 늘어져 있거나 하는 부분이니까 리쥬란, 이것도 많이 쓰죠, 요즘. 리쥬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리쥬란 HB라고 하는 요즘에 이런 제품들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베룩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스킨 바이브라고 해서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눈 주변에 살짝 해주면 실제로 상당히 피부가 펴지기도 하고요. 볼륨감도 형성되고요. 꺼진 정도에 따라서 주베룩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거나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로서 살짝 볼륨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좀 심한 분들은 반드시 눈 주변에는 필러를 사용하거나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고요. 늘어진 피부 그 자체는 좀 잡아주려면 탄력 있게 만들어 주려면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를 기본적으로 좀 해주는 게 상당히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굴에 있는 피부를 10으로 보고요. 눈 피부와 목 피부를 5로 보면요. 왜냐하면 얇기가 차이가 되게 그 두께가 차이가 나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줄어요? 1이 줄어요. 자, 10에서 1 주는 거하고요. 5에서 1 주는 거는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러니까 눈 주변이 훨씬 더 피부가 얇다 보니까 노화가 똑같이 생겼을 때 그 데미지의 정도는 비율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회복도 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보다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시간 됐을 때 제가 눈 주변에 좀 치료하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